상품 수가 3,000개인데 한 달 검색 수가 4만 회가 되면 이건 구매 대행에서 정말로 좋은 키워드예요. 이걸 이제 보는 시간은 하루에 5분, 10분 정도밖에는 들어가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네, 소통하는 셀러 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실무적인 것보다는 제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이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3년차 온라인 셀러고요. 뭐 중국, 미국, 유럽 다양한 온라인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건기식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구매 대행을 치열하게 해온 셀러로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치열하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구매 대행은 가볍게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뭐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뭐 중국 구매 대행 이론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출을 증가해야 되는지, 구매 대행 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 전략,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다양한 이제 강의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공개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싱법, 뭐 기타 스킬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들한테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강의 시작 전에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1개월 차에 매출이 100만 원, 뭐 2개월 차에 200만 원, 3개월 차에 뭐 5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도 4개월, 5개월 차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저는 J커브는 분명히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한 방향대로 쭉 한번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만 이렇게 잘 버티시면 직장인 월급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셔도 아직은 직장인 월급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라는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당분간은 이제 소싱이나 등록에 집중하시고 이제 3개월 정도는 사업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막 이론적인 내용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론은 이제 실천에 따른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천을 하셔야지 이론도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릴 거예요. 바로 이제 루틴의 힘이라는 책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책 루틴의 힘을 선물해 드리고 꼭 돌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매 대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상품 뭐 몇 개도 올려보지도 않고 대부분 막 안 팔린다 막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것저것 이제 뭐 중국도 들어보고 일본도 들어보고 국내 위탁도 들어보고,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은 허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옆에서 봤을 때 실제로 실천을 해서 아직까지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물론 뭐 2억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매출까지는 누구나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월급까지는 빠르게 수익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인의 무언가를 가미하셔서 더욱 매출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준을 잡는 거는 3개월이에요. 그러면 상위 1%, 정말 잘하는 셀러를 제외하고 온라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저는 이제 약간 좀 꼰대 마인드 이야기라서 싫어하지만 일단은 내가 가진 시간을 전부 투자해 주세요. 투자금도 많이 없고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구매 대행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당장 시작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건 내 열정이랑 시간밖에는 없어요. 뭐 1년, 2년 계속 이렇게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작할 때 3개월, 약 100일 정도만이라도 올인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실 거예요. 물론 남들보다 이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충분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20대 분들은 확실히 잘하시고, 저처럼 이제 30대 후반이나 40, 50대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더디게 매출이 나오는 경향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그냥 폭발적인 매출의 차이지, 분명히 30대, 40대, 50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했어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저번 주까지도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어요. 100시간이라고 하면 평일만 일해도 20시간이 되겠죠. 그 정도로 일단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꼭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그렇다는 거고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나오는 건 이 5천만 원 매출이고 저는 수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매출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출이 제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이 분명히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겠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올바르게 방향을 만들어서 그 방향대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키워드 소싱 많이 이제 키워드 소싱 나오죠. 그리고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두 개 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비추천 소싱법, 구매 대행 키워드 소싱은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쟁 강도 검색 후 상품 등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적어놨지만 저는 이걸 안 한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래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주로 제가 가져가는 소싱법은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소싱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나 지마켓, 다른 마켓을 통해서 소싱하는 방식들이 다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행을 타게 된 게 투트랙님이 말씀하신 중박 공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저희가 네이버에서 소싱을 하더라도 나는 좀 남들보다 다르게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소싱을 하는데 저는 리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었고 이게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져오고 싶은 상품 수동으로도 제품을 가져왔었고요. 이 외에 다양한 소싱법과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원들은 이 리스트리를 이용하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었고 저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 다양한 소싱법을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무슨 소싱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큰 돈을 투자하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 활용을 좀 극대화하셔야 되니까 이 소싱기 기능을 이용해서 소싱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소싱기는 비용이 많이 안 비싸서 부업으로 하시면 소싱기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소싱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비싼 가격을 주고 프로그램 사용은 비추천합니다. 번외 소싱법. 1순위 트래픽 위주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2순위는 경쟁 강도 참고용으로 가져갑니다. 저는 주로 네이버 소카테고리에서 급등하는 검색어 위주로 소싱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번외로 가져가는 거라서 하지만 타율은 굉장히 좋아요. 100개 올렸는데 최소한 5개 이상은 팔리고 일주일에 100개 정도는 올리셔야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알바분들이 있으시니까 알바분들을 이렇게 메인으로 매일매일 루틴하게 가져가시고 대표님들은 키워드나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투자를 해 주셔야겠죠. 한번 볼게요. 조금 옛날 자료인데 하나의 진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김밥 절단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이 김밥 절단기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마 TV에 나왔을 거예요. TV에 나와서 네이버 베스트 100에 137계단이 올라와서 8위에 올라왔다는 건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일부러 아이템 스카우트를 켜고 일부러 키워드 프로그램을 켜서 검색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그러면 상품 수가 3,000개인데 한 달 검색 수가 4만 회가 되면 이건 구매 대행에서 정말로 좋은 키워드예요. 이걸로 이제 보는 시간은 하루에 5분, 10분 정도밖에는 들어가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린 거 네이버 소카테고리까지 들어가서 제품을 검색해 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세탁용품, 빨래 건조대 라는 키워드까지 들어와서 이제 키워드를 봤어요. 이제 빨래 건조대 안에 이런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 거를 보통은 이제 잘 모르시죠.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여기 이제 우드 빨래 건조대나 창문 빨래 건조대 여기 보이시죠? 28계단이 급등했고 25계단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대표님은 오늘은 창문 빨래 건조대 우드 빨래 건조대라는 키워드 2개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상품을 올리실 때는 해당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품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집중해서 키워드를 찾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하루 이틀씩 키워드를 쌓아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1년, 2년 하시다 보면 대표님들은 다양한 키워드를 이미 공부를 해 두신 상태가 되고 다음에 제품을 올릴 때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창문 빨래 건조대는 여름에 키워드가 급등했다가 쭉 내려오고 다시 여름에 급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은 요때 등록하면 좋은 거죠.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이론이고 이 소형 키워드가 검색 수가 300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키워드 지표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매 대행 등록 빠르고 간결하게 생각 없이 등록한다. 등록 루틴을 정해서 매일 실천하고 저는 이제 매크로 키보드를 활용했었어요. 이게가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대표님들은 그 등록하실 때 제목, 가격, 뭐 세부 키워드 이러한 정보들을 다 미리 엑셀에 저장을 해 두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만 믿고 그냥 프로그램의 정보를 다 맡기는지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정보들을 이미 다 엑셀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등록만 하는 작업을 했고, 주로 투플렉스를 많이 활용해 봤는데 대부분 나와 있는 반자동 프로그램은 한 번씩은 다 써봤어요. 왜냐면 투플렉스가 사실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투플렉스로 돌아왔었어요. 투플렉스가 워낙 좋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크로 키보드라기보다는 투플렉스에 그 엑셀 대량 등록이라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알바분이랑 50개 정도 업로드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분들하고 같이 하루에 상품을 300개씩 해서 3개 사업자 900개 정도씩 또 등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제가 혼자서 구매대행 상품을 등록했을 때 하루에 50개 정도 잡고 올렸거든요. 수동이라고 하면 키워드도 분석해서 만들고 이미지도 한글화 작업을 다 하고, 이 작업을 했을 때 수동으로 50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님이 꼭 잡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알바분들이나 대표님들이 이제 혼자 하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 매뉴얼, 그리고 이 업무 매뉴얼대로 일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매 대행에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최대한 없이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따가 이제 강의 끝나고 Q&A 시간에 네이버 카테고리표를 한번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 2,000개, 3,0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등록이 안 되는 카테고리들을 좀 빼면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10,000개의 제품을 올릴 때 이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을 다 녹여서 한번 등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카테고리 제품이 팔리는지 그 부분을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 배우기보다는 내가 직접 알 수 있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로 점점 이제 확장을 해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이버 카테고리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분명히 이제 잘 팔리는 효자 상품도 생길 거고 매출도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카테고리를 좀 특정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인형만 판다, 나는 이제 가구만 팔 거야, 막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조금 다양하게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록 루틴을 정해서 저는 그냥 매일 실천만 했었어요. 배송 대행지 등록. 지금 배송 대행지에 이제 주문 건수를 등록할 때 샵마인에 접속해서 저는 주문 확인을 하고 소명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이 소명 자료를 참고해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등록하는 제 소명 자료도 강의 끝나고 Q&A 시작 전에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미만의 주문이면은 1시간 내로 주문 처리하고 배송 대행지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1시간 내에 이거를 못 하신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로스가 많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한 20개에서 30개의 주문을 1시간 정도 잡고 50개면은 2시간 정도엔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이제 제가 만든 기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잘 나오시는 대표님들의 기준이랑 제 기준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10개 들어왔을 때 이 10개의 주문을 하루 종일 처리를 했었어요. 제품을 찾고 막 품절 나오면 고객한테 전화하고 이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건데, 이렇게 하나씩 잡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시간에 20-30개 정도는 쉽게 주문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명 자료를 안 만드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어림잡아 50% 정도는 소명 자료 매일 안 만드시거든요. 특히 중국 구매 대행은 소명 자료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편이 조금 일찍 끝났네요. 이 부분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해놨는데, 그냥 소싱하고 등록하고 이러한 작업들은 너무 이제 고민 많이 안 하시고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실행한 지표들, 키워드, 그리고 URL, 가격, 이 자료들이 있으면 대표님들이 저한테 메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Q&A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테고리랑 제 소명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